고려대 둔촌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학생부 교과 학추 전형에 합격해서 고려대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된 한성주라고 합니다. 제가 다녔던 모든 학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북받쳐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구주입의 이민기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특히 컸는데요. 이 이민기 선생님을 만나고부터 제 학습량과 학습 강도가 전부 상위권 학생 수준으로 오르게 됐고, 다른 과목에도 그러한 양과 강도를 당연시하게 되어 모든 과목의 성적이 한꺼번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목표 대학을 설정할 때는 최대한 높은 학교를 설정해서 그 학교를 향해 달려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이미 높은 곳에 올라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성적을 봤을 때 다른 건 무리인 것 같고 지방 약대를 목표로 해서 최대한 달려나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우선은 학교 성적을 위한 공부로 설정했고, 그 다음으로 세특이나 생기부를 채우기 위한 학교 활동 혹은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생기부를 채울 수 있는 거점학교 같은 활동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신 성적을 위한 공부를 위해서 딱히 플래너나 그런 걸 세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전략 같은 것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 선생님이 주신 힌트들을 잘 기억하고 외우면서, 그리고 학원에서 주는 숙제들을 기간에 맞춰서 열심히 해 나가는, 그런 것만 최소한으로 해 나가도 학교 성적이 잘 나왔기에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공부를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달려나갔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딱히 전략이나 그런 걸 세우진 않았습니다. 그저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학교에서 주는 유인물들을 열심히 외우고 학원에서 주는 숙제들을 기간에 맞춰서 해나가면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그 외에도 시험을 위한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오래 전부터 꾸준하게 비슷한 강도로 하는 걸 선호해서 한 달 이상 전부터 꾸준히 열심히 해왔었습니다. 2, 3주 전에 시작하는 친구들은 시간에 쫓겨서 급박하게 벼락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러한 때 여유롭게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미리 공부를 해놨으니까 이런 친구들이 벼락치기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이런 친구들과 비슷한 강도로 벼락치기 하듯이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선택권이 생기기도 해서 이러한 공부법을 선호했습니다. 수능에서 수학은 먼저 개념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개념을 바탕으로 스킬을 습득하고, 그리고 그런 스킬을 문제에 많이 써보면서 체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때 들은 개념을 필기하는 노트, 스킬을 필기하는 노트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노트에 필기를 해왔고, 스킬 노트를 많이 보면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어떤 스킬을 대입해서 풀면 될까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해설을 많이 보는 친구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국어는 수특, 수안에서 나오는 문학이나 비문학 지문들 그런 것들 전부 다 공부를 하고 선생님께서 추가로 찝어주시는 수능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지문들을 또 추가로 공부를 한 다음에 시중에 나오는 그런 기출 모의고사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어디에서는 얼만큼 시간을 분배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을 연습했었습니다. 또 저희 선생님께서는 첨삭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첨삭을 저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첨삭에서 중요한 것은 틀린 것은 왜 틀렸는지, 또 맞은 것은 왜 맞았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짚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쓰지 않더라도 그냥 밑줄만 긋더라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읽어보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문학은 물리나 경제, 법 이렇게 테마별로 해서 지문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배경 지식을 쌓았었습니다. 우선 수능 전에는 대장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인지라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고 그런 일들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 당일에 먹을 점심 식사도 일주일 전부터 이것저것 먹어가 보면서 어떤 게 가장 맞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면서 찾아봤는데요. 수능 날에는 다행히 운이 좋아서 문제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이렇게 대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정말 확실하게 대비를 하고 싶다면 한 달 전부터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고2 겨울방학 때쯤에 어차피 최저를 맞추기만 하면은 탐구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탐구를 버리면서 국영수만 공부하면서 그거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시에서 고대 말고는 전부 다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저는 운이 좋아서 고대에 붙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대가 떨어졌다면 저는 정시로 대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탐구가 절실하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과목을 버리는 그런 오만한 생각은 여러분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험지를 받았을 때 당일에는 정말 몸이 차갑고 사시나무처럼 떨리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그런 충동이 막 발생을 했었는데요. 막상 시험지를 받고 나서 시험을 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온 신경이 시험에 집중을 하면서 그런 느낌이 차츰 무뎌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느낌이 극심해지는 때가 있는데요. 저는 특히 국어에서 그랬습니다. 올해 국어가 정말 어려웠다고 저도 느꼈는데요. 분명 선생님이 짚어주신 지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은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점점 더 극심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차피 쉬운 다른 문제들과 점수차가 몇 점 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넘기는 게 시험 푸는 거에서도 도움이 되고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능을 끝내고 나서 아쉬웠다고 가장 생각이 많이 드는 과목은 국어도 있었지만 영어가 특히 그랬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전략들과 그런 실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어에선 특히 아쉬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구주입에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가 처음 이민길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이민길 선생님께서 제가 이런 상위권 학생 수준의 학습량과 강도를 가질 수 있게끔 철저하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잡아주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구주입에서 주는 교재나 모의고사 등 이러한 학습 교재들도 정말 체계가 깔끔하게 잡혀 있어서 공부하기에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1학년들이 내신이 망했다고 자퇴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정시를 판다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니 저는 존중해야만 하지만 이왕 학교를 다닐 거면은 이런 학교 시험들 버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고,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구조이별한 역전의 시발점이다.